안녕하세요. 컴퓨터 기본 사용 설명 세 번째 시간. 영상의 내용은 바탕화면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기, 아이콘 삭제, 글자 입력 및 저장 방법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등록하는 방법인데요. 자, 교재는 8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가기 아이콘 등록하는 방법은 자, 먼저 시작 버튼을 선택합니다. 자, 시작 버튼 선택하시면 프로그램 목록이 쭉 나오겠죠? 자, 이 프로그램 목록 중에서 선택하셔야 되는 건 자, 여기 목록 중에 스크롤 천천히 아래로 내리면 자,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이란 이름이 나오죠. 자,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까지 찾으시고 자,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을 먼저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시면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목록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목록 중에 우리 교재에서는 워드패드라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바탕화면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겁니다. 자, 그럼 메모장이라는 이름 보이세요? 네, 그러면 메모장 이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바로가기 메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메뉴 중에 자, 위에서 두 번째 있을 겁니다. 자세히라고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 자세히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끝에 이렇게 꺽쇠 모양 보이시잖아요. 자, 꺽쇠 모양이 보인다는 건 이 자세히라는 메뉴에 마우스 포인터 가져가면 오른쪽에 또 다른 메뉴가 나타납니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세히라는 메뉴에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건너가셔야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대로 일직선 건너가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자, 메뉴 중에 파일 위치 열기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자, 파일 위치 열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파일 위치 열기까지 선택하시면 자, 여러분들 화면에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 이름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 다시 메모장 이름 위에서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했더니 또 메뉴가 나오죠? 네,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여기 보이는 메뉴 중에 이번에는요, 보내기라는 메뉴를 찾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내기라는 메뉴를 보시면 오른쪽 끝에 이렇게 꺽쇠 모양 보이시죠? 네, 꺽쇠 모양이 보인다는 건 또 오른쪽으로 건너가셔야 되실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자, 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클릭. 네, 그러면 현재 보고 계시는 창 닫습니다. 네, 우리 바탕화면에 아마 왼쪽에서 두 번째 보시면 메모장이라는 아이콘이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똑같죠? 순서는 같습니다. 먼저 시작 버튼을 선택합니다. 네, 그러면 프로그램 목록 보이시죠? 자, 이 프로그램 목록 중에서요, 스크롤 쭉 아래로 내리셔서 자, 보이는 목록 중에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찾으셔서 클릭을 합니다. 네, 그러면 아래 자, 이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 목록들이 나옵니다. 자, 이 목록 중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건 메모장입니다. 자, 근데 지금 메모장 클릭하실 건 아닙니다. 자, 요걸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 등록하실 거기 때문에요. 자, 메모장이라는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네, 그럼 마우스 오른쪽 클릭했더니 자, 이렇게 지금 바로가기 메뉴 나옵니다. 자, 이 메뉴 중에서 자세히라는 메뉴 찾으셨죠? 네, 자세히라는 메뉴에 마우스 포인터 가져가시면 끝에 이렇게 꺽쇠 모양 나오죠? 꺽쇠 모양이 나온다는 건 그대로 건너가셔서 또 다른 메뉴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 그대로 건너와서 오른쪽
자, 세 번째 보시면 파일 위치 열기라고 표시가 되나요? 네, 자, 이 파일 위치 열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럼 파일 위치 열기를 선택하시면 자, 화면에 여기 위쪽에 보시면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이란 이름이 나오고요. 자,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안에 보시면 인터넷 익스플로러하고 메모장 두 개 감아 보이실 거예요. 두 개 나오죠? 네, 그러면 우리는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등록하시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 메모장 이름 위에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네, 그럼 마우스 오른쪽 클릭했더니 또 바로가기 메뉴가 나옵니다. 자, 이 메뉴 중에서 보내기라는 메뉴를 찾으셔서 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시고요. 자, 그리고 보내기에 보시면 또 끝에 꺽쇠 모양이 나올 거니까요. 자, 꺽쇠 모양에서는 그대로 오른쪽으로 건너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대로 오른쪽 건너가시면 위에서 세 번째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라고 메뉴가 뜨죠. 자, 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 클릭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열려있는 화면 창은 닫습니다. 네, 그러면 왼쪽에 또 아이콘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자, 우리 메모장이 그러면 몇 개가 생기셨어요? 2개. 자, 그러면 이번엔 워드패드라는 프로그램을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 등록을 합니다. 자, 지금 프로그램 이름만 다른 거지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먼저 어디로 가셔야 되나요? 네, 시작 버튼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네, 그러면 프로그램 목록이 쭉 나오겠죠? 자, 그럼 화면에 표시되는 프로그램 목록 중에서 여러분들 찾으셔야 되는 건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이란 이름을 찾으시고요. 자,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나올 때까지 천천히 마우스 휠을 아래로 굴리실 거고요. 자,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찾으셨다 그러면 클릭을 합니다. 그럼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클릭하시면 그 안에 숨겨져 있던 프로그램 목록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자, 숫자 먼저 그 다음에 영문 알파벳 순이고요. 그 다음에 한글 가나다 순입니다. 자, 가나다 순이니까요. 메모장보다 워드패드 2형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자, 워드패드라는 프로그램 이름이 나오면 자, 워드패드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했더니 바로가기 메뉴 나옵니다. 자, 이 바로가기 메뉴에서 자세히라는 메뉴 나옵니다. 자, 자세히에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건너가셔야 되실 거라는 얘기죠. 네, 그대로 오른쪽 건너가시면 세 번째 파일 위치 열기라고 나옵니다. 자, 이 파일 위치 열기를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 자, 화면에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창이 하나 나오죠? 네,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 목록 중에 보시면 워드패드라는 프로그램 이름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워드패드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자, 그럼 마우스 오른쪽 클릭했더니 바로가기 메뉴 나오죠? 자, 바로가기 메뉴에서 이번에 선택하셔야 되는 메뉴가 보내기. 자, 그럼 보내기에서 또 그대로 오른쪽으로 건너갑니다. 자, 그대로 오른쪽 건너가시면 세 번째 메뉴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열려있는 화면 창은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탕화면에 보시면 워드패드라는 프로그램 바탕화면에 아이콘 등록이 되셨어요. 자, 우리 바탕화면에 보니 메모장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요. 자, 메모장 여러 개 만들어 놓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는 그대로 두시고 자, 나머지 저는 메모장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메모장 하나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삭제를 하시려면 먼저 삭제하고자 하는 대상을 가리키셔야 되고 자, 삭제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자, 조금 전처럼 우리 마우스 오른쪽 클릭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 아이콘 가리키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 메모장에서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이런 바로가기 메뉴가 나옵니다. 자, 이 바로가기 메뉴에서 자, 밑에서부터 세 번째 메뉴 한번 보세요. 자, 밑에서부터 자, 세 번째 메뉴 보시면 삭제라는 메뉴 보이시죠? 네, 삭제라는 메뉴를 선택,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메모장 아이콘이 하나는 있는데, 자, 조금 전에 선택하셔서 삭제하신 아이콘은 없어졌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삭제하셨던 프로그램은 바로 삭제되는 건 아니고요. 자, 일단 우리 바탕 화면에 보시면 휴지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자, 일단 삭제를 하시면 휴지통이라는 프로그램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 휴지통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휴지통 더블 클릭해 보세요. 네, 그러면 휴지통에 들어갔더니 얘는 바탕화면에 있을 때는 메모장이라고 나왔는데요. 지금은 메모장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자, 얘 원래 이름이 영어로 씌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노트패드라고 씌어 있어요. 그러면 자, 이 휴지통이라는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면 한글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영어로 나옵니다. 노트패드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잘못 지웠어요. 잘못 지우면 도로 바탕화면으로 꺼내 놔야 되겠죠? 네, 바탕화면으로 다시 꺼내 놓겠다라고 하실 때는요. 자, 먼저 프로그램 이름을 선택을 합니다. 노트패드라는 이름을 선택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노트패드라는 이름이 보일 때 노트패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바로가기 메뉴 나오잖아요. 자, 이 메뉴 중에 보시면 복원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복원이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삭제하기 전 위치로 이동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복원 클릭해 보세요. 자, 복원 시켰더니 지금 휴지통에서는 없어지죠. 네, 없어지고요. 자, 이 휴지통에 들어오기 전에 원래 위치가 어디였나요? 바탕화면에 있었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휴지통이라는 프로그램은 창 닫아보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바탕화면에 보시면은요.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왔는지 바탕화면에 나왔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지금 나왔죠? 자, 보니까 메모장이 바탕화면에 프로그램 두 개가 있으니까요. 하나는 사실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삭제하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 사용하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삭제 가능하시고요. 자, 또 다른 방법은,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자, 먼저 삭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건 똑같습니다. 클릭. 자, 삭제하고자 하는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 선택하셨죠? 자, 선택이 되시면 이번에는 키보드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글 지우는 키가 두 개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기억하세요? 글자를 지울 때는 백스페이스와 딜리트라는 키를 이용해서 자, 어느 방향에 있는 커서를 기준으로 어느 방향에 있는 글자를 지우는지에 따라서 커서 왼쪽에는 글자는 백스페이스, 커서 왼쪽에는 딜리트, 백스페이스, 커서 뒤에는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 이 메모장이라는 아이콘을 삭제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보다는 아마 요게 더 쉬우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바탕화면에 보니까요. 워드패드도 두 개 맞나요? 자, 그럼 워드패드도 하나는 삭제해 주세요. 네, 삭제를 하겠다라고 하실 때는요. 먼저 대상을, 삭제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 클릭하시고요. 자, 그 다음 키보드에 보시면 딜리트라는 키를 누르면 바로 아이콘 하나가 삭제됩니다. 자, 워드패드 프로그램도 여러 개 바탕화면에 아이콘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면 하나만 남겨 놓으시고 나머지 삭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그림판이라는 프로그램도 두 개 이상 만들어 놓으셨을 거잖아요. 자, 그럼 하나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자, 삭제하고자 하는 아이콘을 먼저 선택, 클릭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누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삭제하셨던 프로그램은 다 휴지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탕화면에
자, 휴지통이라는 프로그램 찾으셔서 더블 클릭해 보세요. 휴지통이라는 프로그램 창 닫아볼게요. 자, 창을 닫습니다. 자, 우리 바탕화면에 있는 자, 이 휴지통이라는 프로그램 아이콘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휴지통 안에 들어가 있는 자, 프로그램을 이번에 한꺼번에 다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한꺼번에 다 삭제를 하겠다 그럴 때는요. 자, 휴지통에 일단 들어가서 삭제를 해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봤더니 노트패드, 페인트, 워드패드 이렇게 메모장과 그림판과 워드패드라는 프로그램 이름이 나오는데 바탕화면에도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자, 여기에 보이는 이 프로그램은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확인되시면 다시 현재 열려있는 창은 닫으시고 자, 그리고 우리 이번엔 자, 이 휴지통이라는 프로그램 아이콘 위에서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합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두 번째 메뉴 휴지통 비우기라고 나오죠? 자, 이 메뉴 중에 휴지통 비우기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 휴지통 안에 아이콘이 조금 전에 3개 있었잖아요. 3개 있었으니까 자, 이 3개의 항목을 완전히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휴지통 비우기라는 걸 하면 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삭제하시겠습니까? 물었으니까요. 자, 대답을 해주시면 되죠? 예. 선택합니다. 우리 바탕화면 아이콘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럼 휴지통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콘 모양을 보시면 휴지통이 빈 통 상태 그림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요 상태가 되면 휴지통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휴지통이라는 프로그램 안에 삭제된 자, 파일이 삭제된 대상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전처럼 소복하게 쓰레기가 쌓인 것처럼 그림이 바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 이용을 해서 자, 내용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교재는 53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방금 바탕화면에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이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네, 바탕화면에 있는 메모장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더블 클릭하시면 화면이 좀 작게 뜨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최대화라는 버튼이 어떤 버튼인지 말씀드렸죠? 자, 최대화 버튼 찾으셔서 클릭합니다. 자, 그럼 메모장 실행되시면 자, 이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입력하려고 하는데요. 자, 입력하실 내용은 자,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자, 우리 교재 55페이지 아래 보면 자, 3번에 보시면은요. 메모장의 아래 내용을 입력합니다 라고 나오죠. 자, 이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 내용 입력하시기 전에 자, 지금 입력 상태가 영문인 거 아시죠? 자, 그래서 먼저 한영키를 한번 누르셔서 한글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문장의 글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글꼴과 글자 크기 설정을 먼저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목 없음 메모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여기 맨 위쪽 보이시죠? 제목 없음 메모장이라고 표시되는 요 영역이 제목 표시줄이 됩니다. 자, 제목 표시줄에는요, 아직 우리가 이 문서를 저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임시 이름이 제목 없음이라고 표시가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아래에 파일부터 도말이라는 부분이 메뉴 표시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메뉴 표시줄에서 화면에 보이는 글자 크기가 작으니까 글자 크기를 크게 설정하겠다라든지 화면에 보이는 글꼴을 바꿔주겠다라든지 설정은 서식이라는 메뉴를 이용합니다. 자, 그럼 먼저 서식 메뉴를 선택하시고요. 자, 그럼 서식 메뉴를 선택하시면 아래에 글꼴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자, 글꼴 선택을 해주세요. 네, 화면에 보이는 글꼴을 우리 다른 글꼴로 한번 바꿔보실 텐데요. 자, 지금 글꼴이 도둠이라고 되어 있으세요? 아니면 굴림이라고 되어 있으세요? 자, 나눔 고딕 조금 위에 보시면 글꼴 궁서라는 글꼴이 보이실 거예요. 자, 궁서 글꼴을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른쪽에 크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기는 글자 크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현재 글자 크기가 16이라고 여러분들 지정되셨잖아요. 자, 16이라는 글자 크기가 뭐 작은 글자 크기는 아니지만 우린 좀 더 큰 크기로 지정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글자 크기를 28, 28 선택을 해주세요. 네, 자, 글자 크기까지 모두 선택이 되셨다 그러면 자, 이제 요 창 글꼴 바꾸는 설정창 아래 보시면 확인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화면에 궁서체로 글자 크기가 조금 전보다 커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화면에 보이는 글꼴이 이 글꼴이 마음에 드는 경우도 있지만 자, 이 글꼴이 아닌 다른 글꼴로 선택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자, 다시 한번 글꼴을 바꾸실 때는 우리 메뉴 중에서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서식 메뉴 선택하시고요. 네, 그리고 아래 글꼴 선택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글꼴 중에서 태나무라는 글꼴이 있습니다. 자, 궁서 선택하셨다가 이번엔 태나무기 때문에 티귿 시작되죠? 그럼 좀 더 아래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글꼴 선택되시면 이번에 글자 크기는 좀 더 큰 36 포인트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럼 글자 크기 36까지 모두 선택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아래 확인 버튼 보이시죠? 자,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글자 크기가 좀 더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전보다 자, 내용이 좀 더 많이 있는 것처럼 표시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작성하신 문서를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 문서를 저장하겠다라고 하시면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저장 안 되셨기 때문에 임시 이름 제목 없음이라고 나왔죠? 자, 그럼 이 문서를 저장하시겠다 그러면 먼저 파일 메뉴를 선택합니다. 자, 그럼 파일 메뉴를 선택하시면 아래 메뉴 중에 저장이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네, 저장 선택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자, 대화 창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럼 어디에 저장하실 거냐면 먼저 왼쪽 목록에 보면 바탕화면이라는 위치 보이세요? 자, 바탕화면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바탕화면이라고 선택하시면 네, 저장하는 위치가 여기 왼쪽에서도 바탕화면이라는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지만 자, 여기 위쪽에서도 보시면 바탕화면이라는 위치를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탕화면에 저장이 되는데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입력하실 거냐고요? 자, 그래서 아래에 파일 이름이라고 되어 있고요. txt라는 글자 보이시잖아요. 네, 그럼 먼저 txt 뒤에서 클릭. 지금 txt라는 부분이 파랗게 블록 지정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처럼 자, 글자 부분이 파랗게 블록 지정됐다 그러면 이 부분을 따로 지우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내용을, 제목을 입력하면 이 txt라는 부분은 없어질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이름을 하늘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늘이라고 입력되면 자, 조금 전에 txt라는 글자는 없어지죠. 자, 그럼 이름은 하늘이라고 입력이 되시면 그 다음 엔터를 누르시는 거나 아니면 요 아래 저장이라는 버튼 보이시죠? 저장 버튼을 누르시는 거나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늘이라고 키보드에서 입력하고 계셨었기 때문에 엔터를 누르는 게 더 빠르겠죠. 근데 이때 엔터는 줄을 바꾸는 기능이 아니죠. 문서를 저장하겠다라는 기능입니다. 자, 그럼 이 문서가 저장이 됐습니다. 저장이 됐는데요. 자, 문서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제목 표시줄 보시면은요. 자, 우리 처음에는 제목 없음이라고 나왔던 자리죠. 제목 없음이라고 나왔던 자리가 지금 뭐라고 바뀌었나요? 하늘. 내가 이 문서 이름을 하늘이라고 입력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 창을 닫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바탕화면에 보시면 자, 바탕화면에 하늘이라는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이 문서를 저장할 때 바탕화면에 저장하겠다라고 위치를 지정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바탕화면에 보시면 하늘이라는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고, 자, 그럼 이 하늘이라는 문서 내용을 보겠다라고 하실 때는요, 자, 이 하늘이라는 문서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 실행되면서 조금 전에 여러분이 작성하셨던 내용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해서 내가 저장해 놓은 문서가 바탕화면에 저장이 됐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바탕화면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문서를 더블 클릭하시면 자, 지금처럼 프로그램이 열리면서 안에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럼 다시 메모장 프로그램은 창 닫아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메모장 프로그램을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 만드셨잖아요. 자, 그러면 바탕화면에 메모장 프로그램이 있죠. 자, 메모장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메모장 프로그램 창 작게 나오면 최대화 버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 이번에 메뉴를 통해서 저장해 놓은 문서를 불러올 건데요. 자, 그럼 다시 자, 저장해 놓은 문서를 불러오겠다라고 하실 때는 파일 메뉴를 선택합니다. 자, 파일 메뉴에서 자, 우리 메모장에서는 열기라는 프로그램 이름이 나오는데요. 자, 열기라고 나올 수도 있고 불러오기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열기나 불러오기라는 메뉴가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 열기라고 메뉴가 나오니까요. 자, 열기 선택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열기라는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저장을 할 때 바탕화면에 저장하겠다라고 위치를 지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로 바탕화면이라는 위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바탕화면에 저장된 문서거든요. 그럼 위치가 바탕화면이라고 선택이 됐다라고 하시면 안에 하늘이라는 이름 보이시죠? 문서 이름이 하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럼 내가 하늘이라는 문서를 보겠다라고 하실 때는 자, 이름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선택되시면 아래 열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저장해 놓은 문서가 화면에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작성해 놓은 문서를 자, 출력을 해야 된다, 종이로 인쇄를 해야 된다라고 하실 때도 마찬가지 파일 메뉴를 눌러보시면 돼요. 파일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에 인쇄라는 메뉴 보이시죠? 인쇄를 선택을 해보세요. 자, 가시면 프린터기 기종, 자, 이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 인쇄라는 버튼만 누르시면 인쇄가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자리에는 인쇄가 안 되시니까요. 자, 일단 취소 선택을 해주세요. 자, 이 문서 입력 끝나셨고 다시 새 종이를 꺼내겠다라고 하실 때는요. 자, 다시 한번 파일 메뉴를 선택합니다. 자, 파일 메뉴 선택하시면 이번에는 새로 만들기라는 메뉴 보이시죠? 네, 새로 만들기 선택하면 말 그대로 새 문서가 나오는 겁니다. 새 종이가 화면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 이번엔 애국가 1절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작성한 문서를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실 때는 자, 먼저 파일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문서가 아직 저장이 안 되셨기 때문에 제목 없음이라고 나온 거죠. 자, 그럼 저장하시려면 파일 메뉴 선택하시고요. 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저장이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저장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저장을 선택하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대화 창이 하나 나옵니다. 네, 그리고 어디에 저장하실 거냐면 이번에도 우리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보죠. 바탕화면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또 바탕화면을 선택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이번에는 파일 이름이라는 부분, 이름이 파랗게 블록 지정됐잖아요. 블록 지정됐으니까 여기다 바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뒤에다 클릭하면 또 커서가 들어가니까요. 뒤에다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애국가라고 입력해 주세요. 예, 애국가 입력되시면 엔터 누르시는 거나 저장에 클릭하시는 거나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애국가라고 입력하고 계셨었기 때문에 엔터가 더 빠르죠. 자, 그럼 엔터를 눌러서 저장을 하셨고, 자, 이제 저장이 되시면 제목 표시줄 영역입니다. 자, 제목 표시줄에 보시면 조금 전에
제목 없음이라고 표시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애국가라고 문서, 저장된 문서 이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